천년을 자랑하는 북한산 자락의 고요한 절. 청담산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스님들은 세속의 번뇌를 벗어나 청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의 하루는 새벽의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독경, 명상, 그리고 차를 찾는 이들을 위한 봉사로 가득한 그들의 일상은 마치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가장 젊은 스님 수연은 매일 아침 법당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봄의 신선한 공기가 그녀의 배를 가득 채웠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느낌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고, 절에 도착하여 향 냄새를 맡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평소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연은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자주 느껴졌고, 그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은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스님,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수연은 충격을 금치 못하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출가한 스님인데. 의사는 다시 한번 검사 결과를 확인했고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임신이 맞다고. 절로 돌아온 수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방을 담당하는 진영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 스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산책을 다녀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진영 스님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의 주지 스님 해원은 모든 스님들을 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스님들 사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해원 스님은 잠시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말에 스님들 간의 신뢰가 더 깊어졌지만 해원 스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녀는 오랜 시간 명상하며 그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절의 창고에서 미선 스님이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전자기기였고 미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절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해원 스님, 이것 좀 보세요. 미선이 그 물건을 가져왔고 해원 스님은 그것을 확인한 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감시 카메라군. 그 말에 모든 스님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해원 스님은 즉시 절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러 곳에서 추가적인 감시 카메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당, 생활관, 심지어 개인 방까지 그곳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사건을 넘어선 미스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밝혀야만 했습니다. 저질렀을까?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원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다. 혹시 작년에 잠시 머물렀던 그 사람? 모두의 기억 속에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년 여름 청담새 한 남자가 찾아왔었다. 그는 자신을 이병훈이라고 소개하며 잠시 수행을 하고 싶다며 절에 머물렀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절에 머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영이 물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왜 그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스님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용히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우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원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형사들이 청담사를 방문했다. 그들은 꼼꼼히 현장을 조사하고 스님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스님들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화로운 수행에 전념할 수 없었다. 언론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청담사 주변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담사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스님들은 끊임없는 취재 요청과 인터뷰 압박에 시달렸다. 혜원 스님은 최선을 다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사건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스님,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직도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저희도 아직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편 경찰의 수사는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병훈이라는 이름으로 청담새에 머물렀던 남자의 진짜 신원을 밝혀냈다. 그의 실제 이름은 강태우. 그리고 그는 유명한 생명공학자였다. 강태우 박사는 몇 년 전 윤리적 문제로 학계에서 추방되었다. 담당 형사가 혜원 스님에게 설명했다. 그 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가 이곳에 숨어 있었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스님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왜 유명한 과학자가 그들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신한 스님들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들은 일반적인 임신과는 다른 증상들을 겪고 있었다. 심한 통증, 이상한 꿈, 그리고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환각 증세까지 나타났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의사가 말했다. 태아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뇌의 활동도 일반적인 태아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식은 스님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연은 강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다른 스님들이 놀라 뛰어왔다. 수연 스님, 괜찮으세요? 혜원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수연은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수연의 태아는 불과 3개월 만에 정상 임신의 9개월 차와 비슷한 크기로 자라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태아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태아의 뇌 활동은 마치 성인의 뇌와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분명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강태우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날 밤 수연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수술실 밖에서 다른 스님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후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끊겼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무슨 일이죠, 이사 선생님? 혜원 스님이 물었다. 아기의 눈 그리고 전반적인 발달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몇 달 된 아기처럼 보입니다. 스님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한 호텔 방에서 강태우는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다. 청담사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중얼거렸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빛이 번쩍였다. 그는 자신의 실험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의 창조물을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다. 강태우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강태우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연의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들은 아기의 상태를 몇 밀리미터 단위로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다. 아기의 비정상적인 발달 속도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문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아이의 뇌 활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합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말했다. 마치 성인의 뇌와 같아요. 신체 발달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혜원 스님은 중환자실의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우리의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진영 스님이 물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혜원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보살펴야 합니다. 이 아이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때 병원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강태우가 병원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경찰차를 뚫고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내 아이를 보여주십시오. 강태우가 소리쳤다. 그 아이는 내 창조물입니다.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강태우는 미친 듯이 저항했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흥분이 가득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질병도 노화도 없는 완벽한 인간. 내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혜원 스님은 조용히 강태우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한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고 우리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신이 말하는 인류의 미래입니까? 강태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에 잠시 혼란의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흥분 상태로 돌아갔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의료진들이 아기의 방으로 달려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아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소리쳤다.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중환자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저지당했다. 내 창조물이, 내 아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료진들은 필사적으로 아기를 살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기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긴 침묵 후에 의사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강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혜원 스님은 조용히 강태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들어 혜원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깊은 후회와 슬픔만이 남았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가 흐느꼈다. 이 사건 이후 청담사 스님들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강태우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의 실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과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윤리적 논란이 뜨겁게 일었고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몇 년 후 청담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스님들은 이 사건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겸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더 큰 연민과 이해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혜원 스님은 종종 그날을 떠올렸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윤리와 도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청담사는 이제 생명윤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장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산과 죽음, 과학과 윤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혜원 스님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혜원 스님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과학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 사이의 균형,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주제들이다. 그리고 청담사는 이제 그 고민의 중심에서 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지혜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